모임 정신입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제 전범기 때부터 사교육을 한다고 점점 시기가 빨라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모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뛰어노는 거는 그렇게 별로 관심도 없고 놀고 있으면 공부해야지 하면서 약간 야단을 치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회가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하고 이제 갈등이 생기고 막 사춘기 되고 하면 부모하고 자녀 관계가 굉장히 갈등이 심해지면서 위기를 많이 겪게 되는데 이제 그런 갈등 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 또 주변에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한 번쯤은 그런 아이들과 갈등을 겪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보편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학교는 아이들 뭐 그냥 책상 앞에 앉혀놓는 거를 당당하고 뭐 그것이 학교의 어떤 능력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조차도 결국 아이들의 건강을 포기하고 있다고 그렇게 어떻게 단정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학부모의 어떤 관점에서 몇 가지 얘기를 나누는데 주로 의료하고 먹거리를 가지고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전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상의료가 결국은 우리 건강권 확보에서 가장 기초적이면서 핵심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거기서 그냥 이제 진료 과정에서의 어떤 비용이라든지 케어를 넘어가서 이제 학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굉장히 갑자기 이렇게 돌발적인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 아까 나온 것처럼 정신질환 같은 것도 점점 많아지고 발달 과정에서 뭔가 궁금한데 이제 그거를 누군가에게 물어볼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냥 옆에 먼저 애 키우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냥 그런 식으로 어떤 주먹구구식이라든지 이게 맞는 방법인가 이렇게 격분하면서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상담이나 또 보호자 지원 이런 것까지도 보강된 어떤 무상 의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요즘은 다 한 명이나 낳을까 말까 하기 때문에 이게 첫아이 때는 굉장히 아이 키우는 게 다 모르는 거 투성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응급실도 뭐 한두 번은 가게 되고 하니까 소아 전문의 제도 같은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를 담당하는 분이 한 명쯤 있어서 이렇게 항상 접근 가능하게 상담을 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하면 육아에서의 부담이라든지 양육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부모들이 애가 안 아프면 진짜 애 키우는데 뭐 반은 그냥 뭐 부담이 덜다 반 이상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소아과 전문의가 좀 어떤 이렇게 제도로서 이렇게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요새 보면 주변에 소아과 의원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정말 이렇게 빌딩마다 하나씩 있었는데 요새는 없는 게 그러니까 아이가 줄어들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런 성형이나 뭐 피부과 이런 쪽으로 가서 그런지 소아과보다는 뭐 이렇게 이비인후과 뭐 내과 같이 하고 그냥 소아과는 덤으로 그냥 하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뭐 나오는 이런 정신적인 거, 신체적인 거 이런 걸 따지면 질병에서 소아과가 굉장히 필요한데 그것이 어떤 건강 인프라로서 좀 소아과도 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하나의 의료 소비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아이가 어렸을 때 미국에서 이렇게 좀 살았었는데 사실 뭐 미국이 이렇게 뭐 공부받은 나라는 전혀 아니지만 제가 거기서 그 당시만 해도 좀 뭐 미국이 굉장히 선진국이라고 생각도 했었고 거기서 제가 제일 좋았던 점이
애가 이렇게 아파서 병원을 가면 약을 안 줘요, 거의. 그러니까 약을 주는 경우는 정말 이렇게 항생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만 주고 나머지는 정말 열이 나는데도 그냥 가서 이렇게 찬물 찜질해라. 그런 식으로 그냥 얘기하고 약을 안 줘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저라든지 주위에 있는 한국 그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했거든요. 아니 왜 약을 안 줄까 그랬는데 그게 뭐 지금 와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또 굉장히 좋은 어떤 방향인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좀 익숙해지면 또 그렇게 견딜 수 있는데 뭐 우리 이제 그 환자도 그렇고 또 의료인도 그렇고 무조건 병원 가면은 약을 받아오지 않으면 뭔가 허전한 느낌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좀 의료인이 먼저 이거는 약 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해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좀 놀고 바람 찬바람 공기 좋은 곳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냥 따라할 수 있는데 의료인들이 그냥 약을 당연히 주고 주사 주고 하면 빨리 치료가 되고 하니까 뭐 나쁘지 않고 이러다 보면 결국 약물에 의존하는 그런 이제 사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의료 그에서도 좀 반성이랄까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신유석 선생님처럼 그렇게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그냥 진단과 그다음에 약물 처방이 그게 어떤 거의 주류 중에서도 그냥 뭐 광범위한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좀 바꿀 수 있는 것도 저희가 한번 좀 의료계도 뭐 앞장서시면 더 좋겠는데 저희들도 그런 의식을 좀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무상의료 차원에서 그 부모가 저는 한 4세까지는 좀 직접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대기업이나 뭐 공무원 이런 데는 육아휴직도 좀 그나마 수월하지만 이 무슨 뭐 비정규직이라든지 일용직이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그 경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은 직접 양육하는 게 어려운데 그런 계층한테 우리가 애가 4살까지는 어떤 그 양육에 좀 집중할 수 있게 그런 지원 방안도 좀 정말 이렇게 도입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제가 이제 요새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의식인데 제약회사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제약회사의 파워가 굉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나라도 삼성이 그 바이오를 다음 먹거리로 뭐 이렇게 잡고 그러는데 결국 이 자국적 거대 기업들이 이 약을 만드는데 그게 결국 아까 우리 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으로 결국 그냥 이게 생명을 그냥 연장하고 그다음에 약에 계속 의존하게 밖에 될 수 없게 만드는 이 의학계 산업 의학 산업에 그것도 좀 어떻게 바꿀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이게 아동 건강하고는 약간은 벗어나 있는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는 그쪽도 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좀 뭔가 방향이랄까 노력을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저는 이제 부엌이 사라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막 집밥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만 그게 실제적으로는 집밥을 못 먹는다는 거에 반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 바쁘고 집에서 밥을 해 먹는 그 시간에 비해서 다른 걸 할 때 효용이 크기 때문에 결국 집에서 어떤 요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점점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일회용 그런 편의점에 있는 도시락 뭐 이런 종류가 굉장히 발달하고 수요도 많고 그런데 또 우리가 집을 그러니까 건축물 지을 때 부엌을 거의 없앴다고 그런 얘기도 제가 요새 들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가정에서 어떤 식생활을 굉장히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된다는 것이 결국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그렇게 만드는 이 사회 구조가 이렇게 식생활을 우리가 점점 간단하고 그냥 때우는 거로 그렇게 만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우리가 패스트푸드라고 해서 빠른 것을 무조건 선호하게 하는 이런 그 의식과 그 산업의 흐름을 좀 어떻게 우리가 좀 조정할 수 있도록 그런 데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제가 얼마 전에도 그 미국산 소고기가 우리 그 수입육 중에서 1위를 되찾았다 이런 그 기사를 봤거든요. 좀 우리 소비자들이 너무 그 어떤 가성비를 많이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광우병의 어떤 그 사태를 벌써 잊어가면서 그냥 싸고 맛있다 그러니까 먹는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결국은 그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 건강에 대한 거, 그 먹거리의 중요성에 대한 거를 그냥 막연히 좋다 나쁘다 이렇게 알면은 선택할 때 그 이런 어떤 그 비용이라든지 자기의 그냥 편리함을 우선적으로 그 고려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이 또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우리가 이제 임신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했을 때 그 부모가 된다는 거에 대한 교육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뭐 건강권의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임신 그다음에 뭐 그 어린이집부터 이게 그 교육 그 단계에서 그 아이에 맞는 식생활과 건강 그 정보를 그 부모한테 제공을 하는데 이제 뭐 모여서 와라 뭐 이런 거보다는 그 제가 이렇게 보면 인터넷 강의 같은 게 굉장히 재미있고 그 흥미롭게 시청할 수 있게 그러니까 교육 받을 수 있게 돼 있는 콘텐츠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교육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통곡물 말씀을 드리자면 그 어디 가나 하다못해 생협에서도 아무래도 이 도정한 쌀이 훨씬 양도 많고 또 이렇게 잘 그 진열을 그 좋은 곳에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통곡물의 그 어떤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가격도 훨씬 그 좀 낮게 책정을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싸니까 한번 먹어볼까 이러면서 좀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격이 왜 그렇게 높게 책정되는지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생산자한테 손실이 온다면 그거는 좀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그것도 좀 요청하고 싶고요. 그 제가 그 먹방이 굉장히 뭐 얼마 배워서 수년 됐는데 그런 먹방에서 먹는 것이 결국 이게 사람들이 먹는 게 우리의 건강을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재미의 요소가 돼버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먹방이라든지 또 인터넷에서 아니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그 무슨 먹는 거 하는 저 유튜버들이 구독자도 많고 막 또 수익이 된다고 그래서 막 하는데 하다못해 제가 아는 친척 아이도 20대인데 그 먹방을 해요. 그러면서 그 저는 보진 않는데 그 제목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 보면은 뭐 계란 한 판을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막 음식을 가지고 이거는 자신을 학대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뭐 기발한 그 아이디어를 동원하는데 그렇게 먹거리가 자꾸 이런 식으로 소비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좀 연구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사람들이 먹는 거에 대한 어떤 관심, 그러니까 볼거리로서의 그런 그 호기심을 좀 공익적으로 그 유도할 수 있게 그런 정책적인 어떤 그 방법도 좀 고안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오래됐네. 괜찮네? 네, 말씀하시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요. 그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유아기 때 그 요즘 또 새로 나온 그 이제 현상이 이제 휴대폰을 아기들한테 보여주면 식당 같은 데서 애가 그냥 완전히 뭐 정신을 못 차리고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그 시간이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하니까 그러다 보면 자꾸 휴대폰 시청을 아이한테 해서 제가 정말 무슨 저기 기저귀 찬 애기가 그 휴대폰을 가지고 막 조작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올리고 막 이러는 걸 보면서 이게 이런 게 좋은 게 바람직한 건가 그런 막 저로서는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랄까 뭐 그냥 우려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 휴대폰을 아이의 어떤 그 고칠 때 대체 쉬운 어떤 대체품으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게 그런 것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뭐 작은 거지만 우리가 찾아서 좀 부모들한테 뭔가 좀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어떤 신체 활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미국 얘기라면, 미국의 그 유명한 사립 고등학교나 뭐 이런 데들이 그 스포츠를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포츠 정신이라든지 아니면 그 체력이라는 건강을 그만큼 그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학창 시절에 스포츠에 대해서 그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운동하는 애들도 없고 고3 되면 다 뭐 이렇게 하자 굉장히 살 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선생님들이 자진해서 체육 시간에 뭐 저기 저 입시 공부하고 뭐 예체능 시간에 하고 그렇게 선생님들이 앞장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뭐 서류상으로 체육 시간을 늘려라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약간은 의무를 강화해서 학생들이 그 운동을 정말 이렇게 운동에 조금 중독되게 그럴 정도까지로 좀 신체활동을 늘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정부에다 좀 요청해서 실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